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105회 방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자 제6편 누가 반일 선동을 엎어버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한일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제쳤습니다. 올해 새벽 벽두부터 지난 1월 8일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12분의 위안부 할머니마다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1심 판결을 할지라도 서로 항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 면제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 수 없다는 국제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마당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는 것이고 국교까지 단절되는 그런 성급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일부 재판부의 그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일본의 재산이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사관 또는 다른 공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12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을 압류한다고요? 지금 이 이자들이 지금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도 못할 바에야 이번 판결을 왜 했습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는 대신에 기껏 1억 원의 일본 정부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식으로 일본에게 모욕을 주고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그동안 매주 수요 집회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외친 그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실제로 빼앗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판결해 놓고도 일본 정부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제적 대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일부 정치적 재판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한 재판부의 의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정신없는 문재인 정부와 또 기회를 같이 하는 재판부의 생각을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반일 감정만 고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2월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은 정말 어렵게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아베 정권이 서면으로 사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보상금으로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정부 돈으로 출연하면서 그 다음에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49분 살아계신 그 분들 중에서 37분에게 많게는 1억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돈은 엄연히 일본 정부가 낸 돈입니다. 일본 정부 돈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할머니 중에서 이제 37명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이제 보상을 받았답니다. 다만
받지 않으신 12분 중에서 인지는 몰라도 12분이 이번에 재판을 걸어서 승소한 것이죠. 자, 승소한 이 할머니들의 그 목적은 어쨌든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낸 100억 원, 이 돈이나 지금 10억 원을 받아내려고 한 돈이나 그 돈은 그 돈입니다. 일본 정부가 낸 돈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일본 정부가 낸 돈을 움켜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할머니들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일본 정부가 낸 돈 중에서 애초 약속한 대로 1억 원씩 드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번에 재판을 건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또 반일 감정을 건드립니다. 한마디로 미친 정권의 야파는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윤미향 같은 썩은 반일 좌파에게 영당한 것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릴 텐데 할머니들이 설마 대한민국 재판부의 판결을 그동안 기다렸던 일본 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가 억지로 손을 비틀어서 사죄의 제스처를 만든다고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겠습니까? 만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다면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가시기 전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사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몇 차례 했습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서면으로까지 했습니다. 설마 309고두 방식으로 사죄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자, 이 윤미향 같은 반일 감정 파리에 먹이 빨대를 대고 있는 자들이야 언제까지나 한일 관계를 위안부로 묶어 실컷 빨아먹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받아낸 일본 사죄를 받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과를 해야 이를 수긍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자들이 할머니들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후원금을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썼고, 그런 세월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금이 고작 1억 원? 물론 작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금전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는 반일 선동의 재미를 본 이 썩은 좌파들이 아직도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주제로 아주 좋은 소재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반일 선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일 선동에 재판부까지 숟가락을 얹어 격입니다. 이번 재판부가. 바야흐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이 자들이 막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을 통해 이 반일 선동자들을 격퇴하겠습니다. 그 해법을 구본철과 우리 개혁파가 내놓겠습니다. 반일 선동을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구본철과 개혁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감사합니다.